안녕하십니까. 최현석과 함께하는 일본 군사안보 이야기 시간입니다. 21세기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미국의 럼스펠드 보고서의 내용은 항공 우주 산업의 중요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는 우주의 영역을 누가 더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에 그 나라의 세계 주도의 패권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957년) 러시아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래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쟁은 스타워즈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주 연구 개발을 위한 위성의 연구와 발사는 지구상의 어떤 먼 곳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ICBM의 개발 가능과 연동하여 가공할 만한 전략 무기로 전환될 수 있으며 우주 공간에서의 위성들은 상대국의 정보를 꿰뚫을 수 있는 무기체계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 제23화 신냉전시대 일본의 방위력에서 소개한 바 있듯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는 방위장비청과 협력하여 자위대의 최첨단 미사일에 필요한 극초음속 비행기술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첨단 미사일 전력으로 재무장하는 일본 자위대의 처지의 변화에 일본의 우주연구개발 역량과 역할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일본 우주연구개발에 대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JAX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그리고 JAXA에 의한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 실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는 일본의 우주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일본 문부과학성 소속 독립행정법인기관으로 2003년 전까지 여러 우주개발정책기구였던 문부과학성 우주과학연구소, 아이사스, 항공우주기술연구소, 날, 우주개발사업단, 나사를 통합하여 창설이 되었으며 독립행정법인으로는 최대 규모의 기관입니다. 본부는 도쿄도 조우시 구항공우주기술연구소 본부에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길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우주기구, 우주항공기구 등의 적당한 약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체 개발한 우주실험시설, 기보, 그리고 우주화물선 H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하야부사가 세계 최초로 달 위의 천체물질 소행성 이토카와 물질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했고 2010년 7월에는 이카루스가 세계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 태양 범선 추진을 성공시켰으며 현재 월 탐사기, 태양계 탐사기, 태양 관측위성, X선 천문위성, 적외선 천문위성, 통신위성 등 많은 인공위성이나 탐사기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1955년 3월 11일) 펜슬 로켓계의 로켓을 최초로 발사하면서 일본 우주개발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일본은 2003년도까지 우주과학연구소, 우주기술연구소, 우주개발사업단의 3개 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다가 2003년부터 일본 우주연구개발기구 즉
JAXA로 통합되어 우주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주 과학 분야에서 앞선 것은 이미 1970년도에서부터 80년대부터 꾸준히 미국 나사와 공동개발 등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기술과 많은 예산 덕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치적인 이슈와 분리해서 진행하는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죠. 1970년대는 로켓 초기 단계에 L계열의 로켓을 개발해 발사하다가 수차례 실패를 거듭을 했죠. 그리고 1970년에 우주개발사업단 나스다가 창설이 되고 다네가시마에 우주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일본의 우주개발 연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L 로켓보다 조금 진화된 M 계열의 로켓을 개발하고요. 또 구우주개발사업단과 구항공우주기술연구소에서는 M계열 로켓 개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H계열 로켓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3년에 작사가 창설이 이어서 우주개발에 있어 일본의 통합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요. (80년대) 후반부터 액체 수소를 연료 사용한 H계열의 로켓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죠. 일본 로켓 개발 역사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1955년에 일본이 펜슬 로켓 기계를 최초로 발사해서 일본의 우주 개발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970년 2월에는 람다 4S를 발사에 성공했고 일본이 개발한 최초의 인공위성 로켓입니다. 1975년 9월에는 N계열의 N1 로켓을 최초로 발사를 했고요. 81년 2월에는 N2 로켓 발사, 86년 8월에 H1 로켓 발사, 94년 2월에는 H2 로켓의 최초 발사,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진행된 H2A 로켓을 2001년도에 최초 발사했고 2009년도 9월에는 H2B를 최초로 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 3월 7일날 가장 최신의 로켓으로서 H3 중대형 액체 연료 로켓인데요. 이 발사를 시도를 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본 로켓을 개발하는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있는 회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이죠. 과거 그 태평양 연재 때 가장 그 군수산업, 일본의 군수산업과 관련된 그런 무기를 개발한 기업체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작사의 조직과 활동을 간단히 보면 조직은 이제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 체제로 되어 있죠. 이사장 밑에 야마카 히로시 씨가 이제 이사장인데요. 그 산하에 9개의 우주 개발 그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 활동은 이제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위성에 의한 우주 이용, 그리고 로켓 등 수송 시스템의 개발, 우주 과학의 연구, 우주 환경의 이용, 우주 기술의 연구, 기초 기술의 기반 연구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그런 우주 개발 연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사의 사업소와 시설은 조우에 있는 본사 및 항공 우주 센터를 비롯해서 스쿠바, 그리고 가쿠다, 다네가시마 등의 4개의 우주센터가 있고요. 아키다현의 노시로 로켓 실험장이 있고, 홋카이도의 다이키 항공 우주 실험장 등 일본 전국에 약 20개의 시설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와 시설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본사, 조후의 본사와 항공우주센터, 그리고 동경의 도쿄에 동쿄 사업소가 있고요. 스쿠바의 우주센터, 조우 항공우주센터, 비행 분산실, 사가미하라의 사가미하라 캠퍼스,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우츠노우라 우주 항공 관측소, 가쿠다 우주센터,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관측센터, 노시로 로켓 실험장, 다이키 항공 우주 실험장, 그리고 가스우라 우주 통신소, 소다 우주 통신소, 오키나와 우주 통신소, 오가사와라 추적소, 나고야 공항 비행 연구 거점, 서일본 위성 방재이용 연구센터, 그리고 미오시 스페이스카드 센터 등 전국에 20개의 시설과 사업장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가사와라 추적소는 견학할 수 없는 시설인데요.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의 부도에 위치하여 쏘올린 로켓의 비행 경로를 추적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죠. 조우 항공 우주센터 비행 분산실도 견학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이러한 작사 등 항공기술 연구를 추진하는 유일한 거점으로 일본 차세대 항공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는 큐슈 남단의 가고시마현 맨 밑에 위치한 위성 발사기지로 우리 나로도 우주센터와 유사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켓의 연소시험과 조립, 발사 후 관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노시로 로켓 시험장은 관측 로켓, 과학위성 및 탐사기 발사용 M로켓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각종 고체 로켓 모터의 지상 연소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우주 추진 엔진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쿠야 우주센터는 인공위성을 대기권까지 운반하는 로켓의 심장부가 되는 엔진을 연구 개발했고요. H2A 로켓 등에 탑재하는 액체 로켓 엔진의 연구 개발 및 시험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로켓 엡실론이죠. 엡실론. 이 로켓 발사체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주요 로켓 발사체입니다. 과거 이러한 로켓 발사체는 일본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그런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었고, 이 전신인 MV4 역시 이러한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엡실론이라는 로켓 발사체를 제작한 것이죠. 이 엡실론의 경우에는 1회 발사 비용이 약 38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6억 원 정도인데, 이 MV의 절반 정도의 예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우주연료 발사체, 고체 발사체와 액체 발사체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로켓들이 지금까지 개발되고 실험 발사를 해왔죠. 현재 H3는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지난 3월에 발사한 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은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쏘올린 로켓 중에서는 엡실론만 운영 중이고, 나머지 로켓들은 운영이 다 이제 종료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H계열의 전신인 MV 발사체의 모양이고요. 요 이제 계열의 MV 발사체의 후속으로서 H계열의 로켓 발사체가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H2, H2A, H2B를 축차적으로 개발하다가 현재는 그 후속인 H3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H2A는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목적으로 기존의 H2를 개량한 일본의 액체연료 기반 중형 발사체인데, 이 H2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여 사실상 기술적으로 안정화 된 일본의 첫 번째 자국산 로켓인데요. 2001년에 최초로 발사됐는데, H2A의 또 이제 를 개량한 H2B는 일본의 액체연료 기반 중형 발사체가 되겠습니다. 이 H2B는 총 9기가 발사되었다고 하고 모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우주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뭐냐? 고비용 조효율 구조다. 고비용. 그래서 이 고비용 조효율 구조 때문에 H2B는 2020년 5월 20일 9호기 발사를 마지막으로 퇴역을 하였고, 지금 그 후속으로 H3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H2의 후속 발사체인 H3인데요. 금년 2월 17일 날 첫 시험 발사에 실패를 했고요. 정기계통 이상으로 인한 고체 부스터의 정상적인 연소 실패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7일에 2차 시험 발사를 했는데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2단 엔진 점화의 실패가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로켓은 이제 절차에 따라 폭파가 되고 말았죠. 지난 3월 7일 발사된 H3 로켓의 발사 장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성 장비들입니다. 2023년에 쏘올린 목성 탐사 위성을 비롯해 가지고 수성 자기권 탐사기, 지오스페이스 탐사위성, 소옥성 탐사기, 혹성 분광 관측위성, 대양 관측위성 등 다양하죠. 현재 개발 중인 위성인데요. 소형 월 착륙 실측기, 그 다음에 이중 소옥성 탐사위성, 토성 위성 타이타 등 우주 개발을 위한 여러가지 장비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관측용 로켓은 1998년 2월 5일 최초로 발사하여 최대 고도 800km까지 쏘아올린 SS-520을 비롯해 가지고 S-520, S-310 등이 현재 운용 중에 있고요. 나머지 관측용 로켓들은 운용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개발 계획으로는 차기 태양 관측 위성, 그리고 적외선 위치 천문 관측 위성, 국제 자외선 천문 위성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와 우주항공연구개발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현재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만, 일본은 지난 3월 최신 차세대 소형위성 H3 발사에 2번이나 실패한 데 반해 우리는 이와 유사한 소형위성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였죠. 우리의 항공우주기술력도 대단하다 봅니다. 향후 우주에서의 경쟁에서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고 주도권을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